이야, 어마어마해 버리네. 거의 키로 오버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 뭐 신발책보다도 더 큰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MK피싱TV 미스터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철 갑오징어 워킹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 완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완도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지금 막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갑오징어 워킹 탐사를 이곳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니다. 자, 뭐가? 아, 갑오징어 무게가 아닌데요. 갑오징어 무게는 아닌데. 뭐, 풀 하나 걸려 나오는 그런 무게 정도인데요. 낙지인가요? 네, 낙지. 자, 낙지가 한 마리 무네요. 어쩐지 무게가 좀 가벼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툭 치길래 낙지도 입질을 확실하게 하네요. 자, 네, 완도 봄철 갑오징어 워킹 탐사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갑오징어를 나름대로 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낙지가 한 마리 바로 나옵니다. 몇 번 하기도 전에 일단은 한 마리, 두 종류 어쨌든 낙지로 한 마리 나와주니까 일단은 첫 출발은 좋은 셈입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갑오징어를 기대하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점점 이곳에도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이 좀 세게 분다 싶어요. 내일 주의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쪽 완도항에 피항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워킹을 진행하면서 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바다 상황, 자연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밸런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밸런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 하면서 이 밸런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채비 밸런스, 그 다음에 장비의 밸런스, 그 다음에 이 채비와 장비를 운영하는 우리 조사님들의 나름대로 테크닉에 대한 밸런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채비에 대한 밸런스 중에 가장 중요한 밸런스는 아마도 뭐가 있을까요? 합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합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합사는 보통 1호, 1.25, 1.5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2호 합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1호 합사보다 낮은 0.6호나 0.85 정도의 합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갑오징어 워킹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철에는 1.25 정도, 가을철에는 한 1.5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봄철에 1.25 정도의 합사, 다시 말해서 1.5보다 한 단계 낮춰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봄철에는 갑오징어가 조금 앞에보다는 조금 원거리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거리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사를 065나 085 쓸 수 없느냐? 물론 쓸 수 있죠. 다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어디에요? 갑오징어 워킹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왜 안 맞을까? 또 반대로 갑오징어 워킹에서는 합사 원줄을 1.25나 1.5로 왜 많이 쓸까? 물론 합사 원줄이 가늘면 가늘수록 아무래도 캐스팅 비거리가 월등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리하죠. 다만 강도죠. 강도가 갑오징어 워킹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밸런스를 얘기할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좀 높이고 단점은 낮추는 것이 아마 밸런스에 대한 가장 주요한 이유일 거예요.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게 069, 085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자주 터져요. 채비 손실이 많아요. 그러면 갑오징어 워킹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밸런스에 대한 점에서 본다면 비거리는 많이 나가지만 단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0.65나 0.85는 많이 쓰지 않는 것이죠. 비거리를 조금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1.25나 1.5호 합사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장점이 더 크냐라고 볼 때 합사 원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1.25나 1.5가 쓰기가 갑오징어 워킹에는 유리하다 이런 것이죠. 069나 085가 쓰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사 원줄에 대한 밸런스는 봄철은 1.25 정도, 가을철에는 1.5 정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1.25 계속 쓰면 되는데 왜 가을철에는 1.5 써야 되느냐? 물론 1.25 써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을 진행하는 포인트 여건이 다 장판처럼 이렇게 지금 이곳 완도항 거의 미끌림이 없습니다. 바닥도 거의 아주 고운 뻘이나 모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상당히 바닥이 좋아요. 이런 데는 사실은 065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스프를 서너 개 가지고 다녀서 뭐 065부터 1.55까지 다 감아서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써도 될 거예요. 우리가 릴에 하나의 스풀만 하나의 합사만 감아서 쓴다고 했을 때의 가정에서는 모든 포인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1.5가 오히려 낫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사의 굵기, 다시 말해 직경과 그 다음에 강도를 대비해서 갑오징어 워킹에 밸런스를 맞춘다면 봄철과 가을 시즌에 1.25나 1.5가 그래도 워킹하기에 가장 무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만 다 갖고 있어서 그걸 쓰느냐? 그건 아니죠.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보다 더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러한 밸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뽕돌에 대한 게 있어요. 보통 갑오징어 워킹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뽕돌은 3호, 4호, 5호 요 정도일 거예요. 보통 3호, 4호를 워킹이 가장 많이 쓰죠.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뽕돌을 선택해서 쓴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4호 정도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4호 그냥 계속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3호를 쓰는 이유, 5호를 쓰는 이유,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입질 감도예요. 6호, 7호, 8호 써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3호를 쓸 때와 4호를 쓸 때와 5호를 쓸 때 요 세 개의 뽕돌 호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다면,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뽕돌이 호수 한 호수당 보통 3.75g 정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3호 곱하기 4호 곱하기 5 하면 g수가 딱 나와요. 대략 한 3.5g 정도 한 호수당 난다고 본다면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3.5g, 정확히는 3.75g인데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무게감이 들까라고 하지만 사실 갑오징어 워킹하는 데 있어서 뽕돌의 한 호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면에서? 입질 감도 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질의 감도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우리가 수심이 10m 내외라고 한다면 3호 정도면 충분하죠. 물론 수심이 좀 깊어지면 아무래도 호수가 좀 작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호수를 좀 높이고 또는 비거리를 조금 더 원한다면 호수를 좀 더 느리고 가감하게 되죠. 거기에서 제가 워킹을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3호하고 4호하고 자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해오면서 갑오징어가 입질을 할 때 감각적으로 우리 조사님들이 느끼는 또는 제가 느꼈던 이런 바로 보면 입질의 감도가 만약에 3호가 한 예를 들자면 한 10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4호가 되면 한 8, 5호가 되면 6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5호, 4호 이상 5호, 6호, 7호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더 감도는 떨어지게 되죠. 무게감만으로 입질 파악을, 갑오징어가 애기를 움켜 잡았다라고 입질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뽕돌이 호수가 5호가 넘어가면 이게 갑오징어가 애기를 잡고 있었나? 입질한 거야?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감각적으로 둔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캐스팅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하고 호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을 앞으로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의 수준을 한층 더 올리셔야 될 텐데 뽕돌이 올라가면 수준은 어느 일정 수준에 정체돼서 무게감만의, 다시 말해서 무게감 전이 사전 입질, 이것을 느끼기가 점점 더 감각적으로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뽕돌이 호수에 따른 밸런스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5호를 넘어가지 않은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제가 추천하는 호수는 3호, 4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뽕돌 호수인데요. 제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워킹을 지내오면서 저도 뭐 8호, 9호,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호 이런 뽕들도 많이 써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진행이 되고 제 몸에 익숙해지면서 나름 수준도 올라가면서 뽕돌의 호수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입질에 대한 강도가 확실하고 강력하게 느껴지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뽕돌이 호수를 8호, 7호, 6호, 5호 내려오다가 궁극적으로는 3호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력으로 3호 내지는 비거리를 조금 요한다거나 아니면 수중몰 앞에서 애기를 딱 꽂아두고 나름 제자리 뛰기를 원만하게 묵직하게 채비를 잡아주면서 할 때는 한 호수 정도 올려서 4호 정도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사항, 앞으로 말씀드릴 사항들은 뭐냐면 밸런스인데요. 밸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조사님들이 감각은 물론 특출나게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같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감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채비에 대한 밸런스, 장비에 대한 밸런스 이러한 부분들이 맞게 되면 내 감각은 더 업된다. 갑오징어가 입질했을 때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밸런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뽕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3호, 4호가 채비의 밸런스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에 핀도레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핀도레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핀도레를 이 호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핀도레가 아닌 스냅도레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외람되지만 저는 스냅도레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냅도레는 우리가 워킹을 하다 보면 합사 원줄이 이렇게 감기는 원인이 되고 채비가 이렇게 엉키는 그런 현상을 발생을 뭐 구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핀도레는 거의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냅도레보다는 핀도레를 쓰셔야 되는데 갑오징어 워킹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핀도레는 7호, 8호 정도 돼요. 핀도레 호수 7호, 8호 뭐 더 큰 거 또는 더 작은 거 써도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갑오징어 챔질을 한다든지 캐스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순간적 힘이 작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무게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약간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도레까지도 나름 이 밸런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채비에 대한 이 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장비, 이 장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차피 로드와 릴일 거예요. 로드와 릴. 일단 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릴 3000번이죠. 그렇죠. 3000번. 3000번 릴을 워킹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어느 분은 2500번 릴을 쓸 수도 있고 2000번 릴을 쓸 수 있고 또는 4000번 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00번 릴을 쓰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3000번 릴에 150m 합사를 감으면 다 감기죠. 그러면 일단은 3000번 릴에 다 감기는데 2500번이나 2000번 릴에 합사 원줄 150m를 감게 되면 아무래도 남겠죠. 그죠? 똑같은 돈 주고 사서 손해를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00번은 우리가 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무겁죠. 아무래도 릴이 무거워요. 아무래도 릴이 고가인 릴로 가면 갈수록
특징이 좀 있긴 있어요. 첫 번째, 가볍다라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드랙력이 좋아요. 배어링이 아무래도 조금 좋죠. 그래서 챔질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릴의 무리를 그만큼 덜 줄 수도 있고, 랜딩 과정에서도 좀 손쉽게 할 수도 있고요.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스풀에 달려있는 드랙이 있어요. 드랙 조정을 하는데, 고가의 릴로 갈수록 드랙 조정이 용이해요. 미세한 드랙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가의 릴로 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캐스팅에서 나름 액션을 주고 갑오징어를 히트를 합니다. 히트할 때 챔질을 해요. 챔질을 했어요. 챔질을 했을 때 릴이 좋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세한 조정을 해서 챔질을 탁 했을 때 조금 릴이, 이 저가형 릴 같은 경우는 백러시가 많이 나요. 챔질을 탁 하면 줄이, 그렇죠, 푹 풀려버려요. 드랙이 확 돌아가면서 풀려버리죠. 그러면 막 엉키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가 릴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갑오징어 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3,000번 정도의 릴에, 그렇죠, 드랙 조정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돼주는, 그렇죠, 그러한 릴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릴을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갑오징어 워킹 영상을 올릴 때 사실은 10만원짜리 어떤 특정 메이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라도 충분합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만원짜리 릴을 썼어요. 무난합니다. 다만 오래 쓰지를 못해요. 제가 써보니까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나름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지만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릴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가벼우면서 드랙 조정이 미세하게 되는 이런 릴을 선택하는데 몇 번이래요? 3,000번. 그리고 2,500번이나 2,000번 릴을 쓰셔도 무관합니다만 손해를 보는 게 많고, 갑오징어 워킹이 사실은 릴에 무리를 많이 줍니다. 실제로 무리를 많이 줘요. 어떠한 장르의 바다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나 갑오징어 워킹에서 릴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죠. 챔질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닥걸림이 또 많잖아요. 바닥걸림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서 당겨도 내야 되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릴에 부담을 줄 요소들이 갑오징어 워킹에는 많기 때문에 고가용 릴 좋습니다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권장해 드리진 않지만, 나름 10만원 정도 이런 릴보다는 한 조금 더, 장비는 어차피 돈 10만원 더 준다 하더라도 몇 년 더 쓰면 그게 가성비가 높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편한 워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로드가 있어요. 로드. 제가 갑오징어 워킹 영상을 올린 처음부터 라이트 로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 말씀 드렸죠. 이 밸런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냐면, 궁극적으로는 갑오징어 한 마리를 더 조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오징어 워킹에서 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입질을 그만큼 잘 느껴야 됩니다.
사전 입지를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강하고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사전 입질이라는 것은 무게감, 갑오징어 무게를 느껴가지고 챔질해서 랜딩하는 것이 아니라 갑오징어가 딱 그냥 애기의 반응을 보이면 무게감 느끼기 전에 입질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전 입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전 입질이 로드가 라이트 로드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부드럽고 액션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로드일수록 확실하게 전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에 대한 개념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어차피 사전 입질을 확실하고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관점에서 채비와 장비를 바라본다면 장비의 로드에 있어서 반드시 라이트 로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더 유리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ML대나 M대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입질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뿐더러 무게감만으로 계속 갑오징어 워킹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테크닉이 시간이 계속 경과되더라도 그렇게 빨리 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킬과 테크닉을 빠른 시간에, 보다 빠른 시간, 그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기 위해서는 로드가 그만큼 라이트 로드로 내려와야 된다 라는 것이죠. 선택의 몫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몫일 겁니다. 저는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제가 오랜 경험 속에서 느낀 바를 전달할 뿐입니다. 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보내네. 이런 애들은 정말 갑오징어 워킹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우. 그 다음에 이 밸런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비와 장비는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뽕돌 5호 쓰다가 4호 쓸 수도 있고 4호 쓰다가 3호 쓸 수도 있는 거죠. 로드든 릴든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테크닉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조금씩 갈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바꿔보시기도 하는 거죠. 채비도 좀 바꿔보죠. 그렇죠. 어차피 채비와 장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밸런스를 맞춰서 바꾸면 가장 좋죠. 워킹 하시는 조사님이 나름대로 이게 맞다, 이거다 라고 느끼는 순간 밸런스는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언젠간 이 밸런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나에 맞는 그러한 장비와 채비를 갖게 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워킹을 오래 하시다 보면 스스로 써보니까 이게 좋던데, 이게 좋은데, 저가도 좀 낫네 라는 경험이 그만큼 쌓여 나가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나름 조금씩 바꾸다 보면 나에 맞는 밸런스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워킹 하시는 조사님이 어떤 인식이 뭐라 할까요? 좀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더 갑오징어 워킹을 즐겁고 재밌고 그 다음에 편하고 나름 테크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면서 갑오징어의 한 마리 더 하는 조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늘 말씀드려오고,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은 뭐 많이 잡는 이런 영상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밸런스의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조사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관건은 뭐냐면 이 워킹을 진행하시는 자신, 다시 말해서 조사님 자신이에요. 이 자신에 대한 이 밸런스가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고, 그러면 채비에 대한 거나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오픈 마인드예요. 좀 닫혀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유리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열린 마음 하나. 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제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가끔 제가 갑오징어 워킹 강좌를 진행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갑오징어 워킹에 대한 열정이죠. 어찌 보면 재미를 그만큼 많이 느끼신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제가 10시 좀 넘어서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아까보다는 조금 잔잔해졌네요. 그래도 이 시즌에, 그죠? 갑오징어 워킹 하는데 한 마리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이 완도항 워킹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시간에 딱 한 마리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 제가 목격한 워킹 하시는 분들이 한 3, 4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아마 지금 한 마리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아예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추운데 장시간 한다라는 것이 바람 엄청나게 이렇게 맞아가면서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언제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는 낚시가 약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으로도 이게 낚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그러한 것이 낚시죠. 그 중에 이제 한 장르가 이 갑오징어 워킹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어서 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아마 하시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낚시 좋아하지 않은 분들한테 뭐 하라고 뭘 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낚시를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갖고 계시지만 꼭 필요한 두 번째, 열정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열정,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워킹을 진행하시는 우리 조사님들 옆에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사부 있잖아요. 사부. 우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낚시를 가르쳐 주시는 사부님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옆에 사부가 있어야 됩니다. 갑오징어 그 워킹 뿐만이 아니라 어느 장르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주위에는 정말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잘하는 분이 옆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부로 모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심자 여러분들이라면 특히나 주위에 잠깐만요. 살짝 건드리는 게 있어서 주위에 잘하는 분을 따라하게 되면 본인의 실력, 스킬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혼자 끙끙 앓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좋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갑오징어 워킹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밸런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채비에 대한 밸런스, 장비에 대한 밸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여러분들 옆에 잘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쫓아가서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대접을 한다 하더라도 내 사부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갈 게 1년에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 옆에 잘하는 분, 엑기스를 다 내가 이렇게 뽑아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쭈삣쭈삣 안 하고 가서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채널들이 많죠. 일부 초심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갑오징어 워킹 강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갑오징어 워킹에 대해서는 제가 1편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편을 요것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고수 반열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영상을 제가 올려놨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 편 한 편 보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저도 역시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서 혹시 갑오징어 탐사를 좀 신경만 쓰다가,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그 완도항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갑오징어가 이렇게 비추나 본데요. 오늘은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늘 워킹 탐사 완도편 별 소득 없이 갑오징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낚시 한 마리 한 마리로 의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